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.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데요.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정확도가 높다며 재산분할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소개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는 있겠으나 개개인마다 이혼의 사유가 다르며 혼인 유지 기간 및 미성년자 자녀 유무, 유책 사유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얻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. 글을 시작하기 앞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.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 공동생활체가 해체된 것이므로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때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재산의 명예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게다가 가사노동, 육아 등 내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것에 협력한 정도가 있을 때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분배받아볼 수 있습니다.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힘을 빌려 분할 액수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권한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24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활용해야 합니다. 유책 배우자도 청구권자에 포함되며 유책 사유에 따라 일정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나 잘못한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.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용할 때 그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 그 외 혼인을 유지한 기간도 확인해보게 되는데요. 재산분할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후 그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공동의 재산 목록을 파악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도 각자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.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그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. 법원에 재산 명시 제도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재산분할에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부동산, 자동차, 예적금, 주식 등이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됩니다. 그 외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소극재산, 빚이 있다면 이 채무도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이때 혼인 전 일방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나 혼인 기간 동안 유지, 증식한 것이 인정될 경우 포함시켜 볼 수 있습니다. 이 재산을 배우자가 처분 혹은 은닉할 것 같을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재산 보전 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재산분할 청구권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자산 목록과 채무의 정도,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더욱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본인이 주장하는 바의 구체적인 수치 및 자료를 제시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혼 재산분할,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례. 의뢰인 T씨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. 그와 동시에 남편인 F씨는 가사노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육아와 가정생활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 T씨는 의견차가 줄어들지 않자 상대방과 이혼하길 원했습니다. 그러나 F씨는 끝내 이혼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나중에는 본인이 기여도가 더 높으니 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그러하여 T씨는 본법인에 방문했습니다. F씨는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이 경제활동을 유지해왔으며 그 금원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며 자산분할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.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F씨가 전달한 금액이 월세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소액이라는 점과 그 외 대부분의 금액은 자녀 양육에 사용되었다는 점, 오히려 T씨가 집에 보증금을 마련한 점과 혼인을 성사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들고 온 점, 양육과 가사노동을 홀로 담당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. 이 같은 조력으로 T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이상인 60%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배우자인 F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.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